中を確認することが。で海に捨ててしまったら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になります。いろんなその魚から基準を超える放射性物質セシウムなんだけど検出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The problem is that the contaminated water at Fukushima Daiichi has very high levels of radioactivity. 생물의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로 방사능이 들어올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단지 내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최근 바다에 방출하는 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함에 따라서 해양 방사능 오염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의 바다에 영향은 없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본이 방출하겠다는 오염수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2011년 3월 11일 진도 9의 지진과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강타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원전의 원자로 4기가 폭발했는데요. 쓰나미로 인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끊겼고 냉각 설비가 마비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이 오염수입니다. 원전 사고 11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부의 방출 결정에 대해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취재진은 원전 참사가 일어났던 제1원전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라하마치를 찾았습니다. 원래 이 마을엔 10,000명 가까이 되는 주민이 살았지만 사고 이후 피난 지시로 모든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야마우치 씨. 집 곳곳에는 당시 재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次の日に水素爆発があってその前にその日の夜ですね夜ももう家の中がひどいもんで寝られない状況ですねそして電気はもちろん来ませんその後避難っていう指示が出たんですねの2階で 그는 원전 사고 후 피난을 갔다가 3년 반 정도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주민이 많습니다. ここの住民がいないんです今現状でもそうですでも 그는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発表は結構やってるんですけどねただ我々国民のレベルとは全然違うからね我々放射能に対してのレベルなんていうのが少しじゃないですかやはりもっとそれを政府がいろいろ発表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ね隠さないでね何もこうオープン 5년 전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는 타카노 씨. 그는 지역 복구를 위해서 오히려 원전 오염수 방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徐々に一気じゃなくて徐々に放出するという考え方でいかないと要はいつまでも第一原発が復興しないというか解体もできないしこれから先何もできない地域になってしまう早めに放出しながら次の段階へ進んだ方がこれから未来的に
良く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考えがあります。 나라하마치의 한 편의점입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건물을 복구해 편의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금 그냥 고기들 잡아가지고 다들 먹고 이래요. 먹고, 그리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일부겠지, 아주 일부. 나는 솔직히 이 근처에서 누가 낚시해서 잡았다 나는 솔직히 안 먹어. 취재진은 원전 참사가 일어났던 제1원전에서 약 6, 7km 떨어진 도미오카 마치의 한 마을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50mS를 넘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3월부터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이 돌아와 거주할 수 있도록 피난 지시를 해제했지만 14,000명이 넘는 주민 중 돌아온 주민은 2,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여 분 동안 마을을 둘러봤지만 주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치된 차량 주변으로 수풀이 무성합니다. 방치돼서 이렇게 풀이 자라있어. 안에 뭐 꽃가지랑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상해 보이긴 한다. 그런데 마을 한편에 작업 중인 인부들이 눈에 띕니다. 해체 작업 중이라는 깃발도 보입니다. 한번 물어봐도 돼요? 撮影もちょっとやめてもらいたいんですよね。全部うちらはコメントできないんです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작업 인부들. 마을은 아직도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원전에 가까워질수록 방사능 수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1.0, 2.0. 시간당 2.0 마이크로 시버트. 일본이 정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의 9배에 가까운 수치까지 측정됩니다. 취재진은 원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케도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현지 환경운동가를 만났습니다. 向こうの突端のところに鉄塔が3本ぐらい立ってるとこ見えるでしょ。あそこが原発なんです。あと近くに行っても入れないし、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だから唯一見ることができるのはここなんです。 해안가 절벽 너머로 보이는 철탑이 솟아있는 곳이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해안 절벽을 깎아내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前はねもっと高い120メートルぐらいの鉄塔とかあって、そこが爆発した時の放射能の灰とかが溜まってめっちゃくちゃ高かったんですよ。そこに行ったら人30分いたら死ぬぐらいの。 사고 이후 바다 쪽으로는 3m가 넘는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도 원래는 전부 주택단지였는데 쓰나미가 덮쳐 사라졌다고 합니다. 6号線から今日請戸漁港って入ってきたでしょ。あそこにもゲートがあって入れなかった。だからここら辺にあった遺体も何ヶ月も放置されてたって聞きます。 그런데 안쪽 도로 중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완전히 뒤틀린 도로. 당시 진도 9의 무서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これがセンターラインだったけど、ここは地層がぐさっとこっちまで行っちゃったんだよ。だからこの分ずれたんだ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인 우케도 소학교. 재해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기념관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학교 외벽에는 당시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찼는지 그려져 있습니다. 地震の時はだからここからみんな出て津波が来るぞってことで、2キロ3キロ先の高いところまでとにかくみんな逃げました。 곳곳에는 비닐을 덮어놓은 토사더미들이 있었습니다. 福島で原発事故が起きてから何年もかけて除染ということをしました。それは家を洗ったり拭いたり、あるいは土を庭とかの土を削ったり、あるいは道路とかをやりました。 11년이 지났는데도 원전 사고의 흔적과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で福島県の8割は山や林なんです。そこは手つかずなんです。 그렇다면 현지 주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 피난을 갔다가 3년 전 돌아왔다는 한 가족. 怖いとは思ってないですね。原発もやっぱ自然災害でね、なっちゃったので、あまりは思ってないです。今のところ不自由が今ないので、いろいろしていただいたとは思ってます。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ちょっと嫌だね。だからそれ怖いね。だからみんな反対してるんですね。それやっぱり水流す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 지역 환경운동가 역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原発の敷地とかまだスペースあるんだし、とにかくタンク作って止めておけばいいんですよ。もしくはコンクリート混ぜて固めろっていう人もいるし、海に流しちゃったらもう取り返すのもう終わりでしょう。で原発はもう終わったとかもう放射能の影響問題ねっていう人もみんなが一緒になってやるのが汚染水の反対の運動です。 그렇다면 어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지난 4일 취재진은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한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이곳 어민들은 조업 제한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시범 조업이 재개됐습니다. 새벽 6시 바다에서 잡아온 수산물 경매로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위판장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혹시 좀 어느 정도 다 피셨는지 혹시? 예, 키가 少ないです。少ないの基準がよくわからないですけど、どれぐらい何匹ぐらいが少ない？ 5、6匹ですか。多い時は何匹ぐらいですか？ 4、50匹。 지금도 조업이 신통치 않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汚染水やっぱ流したら影響出るの。저희가机の上でやってからね。実際来てるビルが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불안감은 주민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結局これ放出すれば太平洋がぐだと回って、ゴミなんか太平洋でどこまで行くんだかわかんないけど、結局ゴミと一緒でしょ。海水は循環してるでしょ。親潮は走ってるし、結局自分の身にかかってくるんだからね。 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군요. 박 기자, 그런데 지금 방출하려고 하고 있는 오염수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단지에는 약 13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보관 중입니다. 네. 저장 탱크 용량이 약 137만 톤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약 96%가 차 있는 셈입니다. 네. 하루 평균 약 15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저장 탱크가 다 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전 오염수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원전 오염수에는 60종이 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이런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서 방출하겠다는 건지, 또 방출하면 우리 바다에는 영향이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안을 발표했습니다. 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그리고 지난 5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 안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평균 130에서 150톤의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으며 내년이 되면 오염수 양이 저장 탱크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핵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라는 장치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그 설비를 공개하면서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를 제외한 60여 개의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환경 방사능을 연구하는 아오야마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일본 해역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관찰, 분석해 왔다고 합니다. 福島の事故前にさっきから言ったように日本海でも太平洋でもだいたい1から2ベクレルパー立方メートルぐらいの値がここの辺り世界中の大体どこでも同じぐらいの値だったのが福島の事故の影響でポーンと跳ね上がるというのが見えます。海を渡っていってる間に薄まっていくので日本の周辺だと100を超えて1000に達して沿岸だともっと高いんですけどでも太平洋全体で見ると太平洋を渡ってしまうともう10ベクレルを切るぐらいのところしかならなくてこれだと、実害は何もないというのがまず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인근에선 방사성 세슘 수치가 많이 올랐지만 태평양으로 퍼져나간 오염 정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당국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セシウム137が大量に出るとそれはさすがに問題でも今回の場合はそうではないので、何も基本的には何も心配しなくてい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今貯めてる量だけだったら何の問題もない極論すれば1回に全部出したってほとんど問題ないわ全部計算済んでるんだけど 원전 오염수는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방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이 사용하겠다는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So the ALP system, it stands for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It's a chemical operation. The idea is that you process water through this chemical plant.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ion exchange system is it's very efficient at removing material when the concentrations are low, when the radioactivity or other chemicals are low concentr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contaminated water at Fukushima Daiichi has very high levels of radioactivity because of it was in direct contact with the nuclear fuel debris. 도쿄에 있는 한 시민단체. 30여 년간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이 단체 대표도 원전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인 알프스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放射性各種なんていうの元素としては30種類ぐらいしか除けてないの。でそれ以外のものについてはこれはもともと最初から設計されてないんですね。したがってどんだけアルプスでやってもあるものがゼロになる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 정부 부처에서도 이 장비의 결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これ経済産業省のホームページに出しているやつです。でこっちが一応基準値が1以下だという、クリアしているやつで、その基準値の1から5倍ぐらいのがこんだけあると量が書いてありますよね。一番高いのは基準値の100倍以上のやつが認めてます。 실제로 지난 2018년 원전 오염수 정화 장치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쿄전력의 당초 주장과 달리 원전 오염수를 검사해보니 법적 기준치보다 세슘은 최대 6배 이상, 삼중 수소는 최대 14배 이상, 스트론튬 90은 무려 2,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2차 처리를 하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2020년 12월 2차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필터로 거를 수 없는 삼중 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농도 미만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아소다로 당시 부총리도 정화 시설을 거친 원전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別に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 그러나 일본 당국의 이 발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차 처리 조사에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에 2차 처리 테스트를 한 그 양은 한 0.23%밖에 안 되거든요. 테스트가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 보려면 그 유량의 속도가 어땠고 필터 적용을 어떻게 했으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알프스가 2차 처리를 한 것처럼 나머지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안전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었던 거죠. 일본 내에서는 환경단체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太平洋に核汚染水を大量に廃棄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それも半減期が120年とかそういうふうなものの海洋に流す。これは絶対許せない。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을까? 海洋環境の放射の汚染から守るためにコンクリートと一緒に固めて汚染水をそして浅い地下に、埋設処分をするというふうなやり方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でこれは政府も検討していたんだけど。 海に流してしまった方が安くてすぐに処理が短期間で終わるというそういう評価のもとにこの国家の案は捨てられちゃったんですね。 해양 방출 외의 대안은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5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해양 방출에 필요한 비용이 약 30억 엔입니다. 지하 매설에 필요한 비용인 약 2,400억 엔에 비하면 80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당국이 가장 저렴한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까지 130조 원에 가까운 사후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 그다음에 해결료 그 폐기물 처리분 이것까지 다 합치면 8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800조 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거는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싸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 바다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해 12월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확산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험 결과 원전 오염수 방출 1년 후 북태평양 절반 이상에 퍼지게 되고 동아시아 대부분 연안 지역에 오염수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취재진은 칭화대 연구소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상으로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할 시점에는 농도상으로는 그리 큰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선 핵종 농도가 낮다고 해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유성 어류나 먹이 사슬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 먹이 사슬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오염수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플랑크톤, 작은 플랑크톤이 먹잖아요. 이제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좀 더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먹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어류, 큰 어류에 다 이게 축적이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농축된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사능 물질이 축적됐을 때 사람을 화장시켜도 그 방사능 물질은 그대로 남거든요. 어류들이 먹고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아도 바닥에 사는 또 생물들이 있고 이것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반감기가 30년, 어떤 핵종에 따라서는 뭐 1억 년 가까이 되는 반감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 문제는 해류를 따라서 흘러다니는 그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해양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복잡한 생물들의 이동, 또 생물의 그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로 방사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해양 오염 실태는 어떨까? 원전 인근의 해저 오염 문제는 이미 2016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무인 탐사정을 이용해 원전 앞바다의 해적토를 채취했습니다. 2주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011년 사고 전보다 세슘 137이 수백 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 같은 경우에는 해저의 생물에 굉장히 천착을 잘하고 이제 인체에 들어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물질들인 거죠. 실제로 지난 4월 도쿄전력이 채취한 생선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따져보니 기준치의 17배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いろんなその魚から基準を超えるのこれまでに基準を超える放射性物質セシウムなんだけどそれが検出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なので結局その海底の地形にこう溜まっている濃くなっているとしか考えられない。 원전 오염수 방출과 해양 생태계 오염 문제에 대한 도쿄전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공문을 보냈고 약 한 달 만에 서면으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도쿄전력 측은 후쿠시마 인근 해양 모니터링 결과 해적토나 어류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 농도는 사고 직후부터 크게 낮아져 현재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프스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비 가동 초기에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2차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제3자 기관의 분석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해양 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과 비교해도 매우 작은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왜 가장 저렴한 방식인 해양 방출안으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해양 방출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원전 폐로를 하게 될 경우 연료 파편 등을 보관해야 할 부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discharge of the water is not a solution. It's not dealing with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nuclear fuel that was in the reactors that melted down is still at the reactor site, still contaminating water every day, maybe around 140 cubic meters, 140 tons every day is becoming contaminated. That's groundwater. 일본도 뭐 해양 환경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양을 육지나 이거하고 비교해서 제일 그냥 처분장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박 기자,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은 오염수를 어떻게 방출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30년에 걸쳐서 배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매일 100톤 넘는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이 밝힌 방출 시점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부는 2018년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처음 언급한 뒤부터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합동 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취재해 봤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되자 어민들은 해상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제주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어민단체 회장을 만났습니다. 일본 그 영사관 앞에서 뭐 집회도 했고 서울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대 있는데 뭐 그 상황에서 뭐 일본은 뭐 자기는 뭐 우리 단체들을 상당히 무시한 상태에서 면담도 뭐 거절했고. 그는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조업 중단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번에 그 방역이 되면은 그래도 불태평으로 가가지고 미국 걸쳐가지고 뭐 갤리포니아, 뭐 하이, 뭐 적도 걸쳐가지고 필리핀 그다음 우리 제주도가 제일 그다음 편인데 조업 중단 사태가 거의 발생할 겁니다. 제주 어민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취재진은 포항의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새벽 6시 위판장에선 밤새 잡아온 오징어 하역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잡힌 게 아닌 건가요? 기름 값도 안 되고. 그래요? 2,000마리나 되는데? 네, 2천만 돈 얼마. 기름값 오르기 전에 한 2천만 잡고 그리고 돈을 좀 벌었는데 기가를 비싸니까요. 고유가 때문에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위기라고 했습니다. 오염수 배출하게 되면은 어민들 거의 뭐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시장의 손님들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민들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인원이 어시장에만 한 700명 돼요. 중도시장 전체는 점포수가 한 2,500개 돼요. 2,500개? 수산물 시장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출하겠다 하면은 고기만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다에 떠돌잖아요. 우리 바다에까지 그게 오는데 오염 물질이 오는데 그러면은 생선을 못 먹겠다.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이제 오늘 끝난 거지. 만약에 방출한다 하면은 한동안은 못 먹지 뭐. 그거 이제 제일 걱정이지.
불안에 떠는 어민들.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은 해양환경공단이, 수입 수산물 검사는 식약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취재진은 부산을 찾아 해양환경공단의 남해안 방사능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부산항을 출발한 지 1시간. 부산 5 정점으로 지정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연안의 45개 정점에서 바닷물과 해저 퇴적물을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채취하는 로젯이라는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가 물 뜨는 지역의 수심과 수온과 염분의 농도를 다 알 수가 있는 거겠군요. 모든 해양 환경의 기초 데이터가 수온과 염분과 수침이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 다 사용됩니다. 그런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방사성 물질까지 같이 채취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위도와 경도 값으로 설정된 지점에 맞춰 수심 100m까지 장비를 내려보냅니다. 한 번 출항하면 일주일 동안 남해안 정점을 다 돌면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30여 분 뒤 시료 채취가 끝난 장비를 다시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채취한 해수를 실험실로 보내 7가지 방사성 핵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방사성 세슘, 그리고 방사성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 전베타 플루토늄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준을 해서 이전이랑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6일 취재진은 통영의 한 수산물 보관 창고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보세 창고에는 총 4건이 신고가 됐고요. 저희가 오늘 검사하게 될 품목은 참돔 2톤짜리를 검사하게 될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다는 통관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의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조사는 매일 이뤄지는데 많게는 하루 30번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참돔입니다. 수입 신고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생산현을 각각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현에 따라서 이제 방사능 검사 성적서라든지 그런 걸 다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입 내역 확인이 끝나면 육안으로 어류의 탄력도와 활력도, 이품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작위로 참돔을 골라 척추를 끄는 뒤 검체 채취용 봉투에 담아 검사소로 보냅니다. 일본에서는 현에 따라서 아예 금지가 돼서 못 들어오는 수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된 현 중에서도 이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첨부를 해야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현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거한 참돔은 어떤 검사 과정을 거치는지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가지고 온 참돔의 살을 발라 1kg 분량의 균질한 시료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시료에서 세슘 134와 137, 그리고 요드 131, 이렇게 3가지 방사성 핵종의 검출 여부를 분석합니다. 요오드 세슘, 이거 포타슘은 이제 그 자연 방사능. 저희가 보는 거는 요오드 세슘. 그렇군요. 저 기준치는 전부 다 지금 100베크럴/kg으로 설정이 되는 거군요. 네. 꽁치, 명태 등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 원자력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취재진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 현장 검증을 했냐고 물었더니 원안위는 그 답변 대신 우리 측 검토 분석에 필요한 부분은 정보를 받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어떤지 물었더니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저희 쪽에 제공한 부분은 이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안과 관련된 수준의 데이터만 제공이 돼 있고 오염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양이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데이터를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에 오케이. 과연 제대로 알프스를 작동해가지고 오염수를 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다오. 그 다음에 배출할 적에도 배출 기준을 갖다가 충분히 만족해서 내보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에 물었습니다. 국조실은 답변서에서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심사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IAEA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결함이 지적된 알프스의 오염수 처리 문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처리된 오염수를 제공받아 실측 분석할 계획이며 분석 결과는 IAEA의 분석 결과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인접국이지만 태평양의 많은 그 도서국가들 역시도 이제 오랜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그 핵으로 인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에 이제 수십 년간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 과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나?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비교가 확실히 되는 부분이죠. 도쿄전력은 만약 우리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직접 검증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나 문제 없다. 운전 기록을 다 보여주고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이웃 국가하고의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30년 동안 이상 방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원전 사고가 대형 사고가 지금 한 3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일본에서 30년 방출하는 동안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나 중국에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저거 한 거 오염수 바다에 버리겠다. 전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네, 박 기자.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국제사회의 감시나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안전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네. 올 초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 후 올해 안에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박재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단순히 일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번 방출한 오염수는 되돌릴 수가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빈틈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